보통 저희가 지금은 매출이 일 기준으로는 한 500만 원? 하루에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700 700만 조금? 원. 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정도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다녀서 이제 자연스럽게 투잡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이제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어요. 1년만 하고서 다른 업종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쇼핑몰을 보게 됐고, 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쇼핑몰은 월 매출 1억대 이상으로 올라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기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고요. 보통은 빨리 직장 오거든요. 지금 엄청 빨리 오네요. 예전에는 뭐 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해서 마케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게 로드맵처럼 그려진다 할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본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병민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마케팅 대행사랑 최근에 오프라인 창업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실 수 있나요? 구경할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이쁜데요? 인테리어도. 혼자 사신 집이에요? 네. 와. 네, 집 너무 이쁜데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신혼집 같은데 너무 여기 막 숨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이제 처음에는 위탁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입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제조 제품을 해서 저의 이제 브랜드를 내는 제품을 위주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네. 이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경험이 쌓여서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것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주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일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원래는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다녀서 이제 자연스럽게 투잡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급여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이제 처음에는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일찍 가시는 분들 혹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 1주, 2주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회사 근처기도 하고 제가 좀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월에 이제 조금 더 추가 수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점심에 가서 청소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50만 원, 100만 원이 남으려면 청소하시는 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갔다 와서 부랴부랴 청소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또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1시간 내에 그걸 다 하고 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잖아요. 1년만 하고서 다른 업종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쇼핑몰을 보게 됐고, 상대적으로 쇼핑몰은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지금 뭐 불법과 합법 논란에 계속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임대해서 했었고요. 뭔가 이게 제가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는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딱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좀 이렇게 회사를 생각하고 사업으로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퇴사하기 전에는 급여가 기준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급여보다 많이 벌거나 뭐 급여보다 2배가 벌거나 이런 정확한 시점이 되면 제가 당당하게 퇴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거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투잡으로 하고 있던 게 계속 잘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더더욱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급여 2배 벌었을 때 퇴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벌 때도 퇴사를 못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퇴사 시점을 잡았던 게 그냥 회사에 있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게 좀 쌓이다 보니까 시간에 제가 밖에 나가서 뭔가 사업을
사업을 하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딱 그날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저도 사실 1년, 2년 퇴사하고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면 딱 제가 받는 급여라는 게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3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급여가 있으면 매달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안 들어오니까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뭐 1,000만 원 벌 때도 있고 더 이상을 벌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떤 달에는 못 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두 개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데 저는 항상 이 직장인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 나는 오늘 300만 원을 못 버는 삶을 산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좀 흔들리는 그런 멘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서 넘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다 보니까 조금 멘탈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아졌고 명확하게 장단점이라고 한다 하면은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다는 게 사업을 한 것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들이 사업을 할 때 바라는 것처럼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직장을 다니는 거의 장점은 워라밸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내가 성향이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다 하면은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회사를 다니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연봉 기억나요? 월급 기준으로는 300만 원 내외였으니까 한 3천 초반이었어요. 마지막에는 한 3천 중후반까지 갔는데 거의 한 3천대를 못 버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잡을 병행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좀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직원들을 안 쓰다 보니까 매출이 작아도 순이익이 컸었거든요. 2, 3천만 원 매출 났을 때도 4, 500만 원 정도 벌었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투잡까지 해가지고 월 800에서 1000을 버셨다니 네. 그럴 때 기분이 좋아. 여기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몸이? 근데 그게 오히려 회사 다닐 때는 잠을 조금 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피곤하기도 했고 뭔가 시간을 좀 자유롭게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도 퇴사 시점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쇼핑몰은 월 매출 1억대 이상으로 올라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기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고요. 이제 마케팅 대행사나 온라인 창업, 오프라인 이쪽 사업으로 늘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금액이 나와서 일단은 기존의 회사 다닐 때보다는 훨씬 급여는 올라갔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회사도 사무실이 생기고 이제 직원들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 집도 자가신가요? 네, 여기도 이제 쇼핑몰로 조금 돈을 벌어서 집을 구매했고 또 다른 집을 살려고 준비 중.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91년생입니다. 직장인 투잡을 하면서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목표라는 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다라는 접근으로 가서 좀 큰 시야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서 나도 쇼핑몰이든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돈을 번다 이것보다는 내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할지 좀 생각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당시에는 돈을 벌려고 막 위탁 사업도 하고 뭐 정말 쿠팡같이 이제 온라인 판매에서 조금 뜨는 그런 것들에서 매몰돼서 사업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내 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마진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플랫폼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조금 덜 의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사업을 하면은 좋긴 한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돈이 안 벌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 쫓다 보니까 이거를 했다가 안 하게 되고 이걸 또 했다가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사실 좀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못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어쨌든 고정적으로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무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보다 더 멘탈이 강하고 고정 등비를 계속해서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직장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돈을 못 벌더라도 내가 만약에 내 제품을 만들고 내가 내 브랜드를 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더 폭발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투잡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필요한데 물론 요즘에는 뭐 GPT나 아니면 프리랜서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은 할 수 있겠지만 매출이 커지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브랜드나 매출이 커진 회사들은 다 당연히 직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직원 없이 그렇게 투잡으로 한다? 이건 사실 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뭐 투잡으로 시작한 사람들 중에 잘 돼서 계속 이 일을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다 퇴사를 했거든요. 투잡으로 영원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나도 좀 알려줘라 해서 좀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나요? 네, 제가 한 1, 2년 전에는 강의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퇴사하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했던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강의도 하셨다고 하시면은 강의안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년 좀 안 되게 쉬고 있었어요. 왜냐면 강의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강의 수익이 좀 되게 강사 입장에서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다 투자비가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건데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순이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강의만 하게 되면은 계속 강사들이 강의에 매몰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내 사업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을 다 쉬고 온라인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오프라인 사업 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강의를 홀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 강의를 듣고서는 실행에 옮겨가지고 잘 되셨던 분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많아요. 대표님보다도 더 사업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그럼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럴 때?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또 약간 부러움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경쟁자를 키워낸 거라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서 사실 저랑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기도 하고 저랑 같은 카테고리를 팔아도 사실은 이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경쟁사 정도로 될 정도로 서로가 엄청 큰 저희가 뭐 삼성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진입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큰 건 맞는데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게 결국에는 실행력도 중요하고 내가 그 시간에서 기다리면서 내 어쨌든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투잡을 실행하시고 원하는 수익이 나셔서 첫 집을 사셨고 내가 원하는 걸 구매할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잘 살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좀 언제셨어요? 일단은 여기 집이 뭐 크진 않지만 저는 집 구매할 때가 제일 좀 기분이 좋았고요. 차는 사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차나 뭐 집이나 다 어쨌든 제가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은 지금 시기에 경험하기는 어려웠던 것들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다 뿌듯하고 좋은 거긴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뭔가 이 일을 할 때 성취감이 더 커가지고 미래에 조금 더 기대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그 기대라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결국에 제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뭔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뭔가 내가 예전에 꿈꿨던 삶이 이뤄지고 있구나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뿌듯함으로 다가오고 의욕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집에서는 업무를 좀 어떤 식으로? 보통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긴 합니다. 창고가 마곡에 있고 그리고 사무실은 영등포에 있어서 영등포에는 4분 정도 계시고 마곡에 3분 정도 계세요. 제주항공 퇴사했을 때 부모님 말리진 않았어요? 말리셨어요. 회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집에 가가지고 도움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갚아드리거나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때 퇴사하지 말라고 했으면 제가 이런 거 못하지 않았겠냐 이러니까 그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저희 주문 수집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 브랜드만 하지는 않고 주로 하는 거는 디지털 액세서리 쪽이랑 건강식품 쪽 요 2개를 좀 키우고 있어서 이제 브랜드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이 내에.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자사몰 다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창고에서 주문 수집을 할 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보통 저희가 지금은 매출이 일 기준으로는 한 이렇게 28일 보면은 500만 원? 예? 하루에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700 700만 조금. 원이네. 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내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자사몰도 있으세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핸드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공유를 많이 드리는 사이트여서 요거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자사물에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 외에도 사실 공개 드리지 않았던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긴 해요. 이런 것도 홈페이지도 다 그럼 자체적으로 다 만드셔서 네. 리스크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하자도 많고 반품도 많고 물론 퍼센트로 치면 1, 2% 정도 내외지만 처음 접하면 다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딱 들어와가지고 주문 어떻게 보내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한 다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환불비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주문이 들어왔는데 집 근처여서 이거 택배비 보낼 바에 그냥 내가 가서 갖다 주자 그러면 제가 3,000원 버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의미한 것들이잖아요. 계속 제가 뭐 택배비를 그렇게 3,000원씩 아껴서 보낼 것도 아니고 뭐 환불 들어온다 해서 그 한두 가지의 케이스가 제가 일을 하는데 엄청 큰 방해가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거는 경험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실행하면서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잘 되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 내가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던 구매 대행이나 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나한테 리스크가 될 게 없거든요. 내가 상품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넘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진짜 경험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예를 들어 쿠팡이 잘 된다 해서 쿠팡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사실은 나중에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 뭐 자사몰을 만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내가 경험을 다 해봤지만 매출은 높은데 여기서 순이익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사실은 리스크를 많이 안 지고 사람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내가 여기서 경험치를 쌓았으면은 내 제품이나 내 브랜딩을 해서 내 자사몰을 파는 게 모든 그 온라인 셀러의 방향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험치를 한 단계씩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만 쌓고선 내가 이거 되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가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여행도 가시나요? 여행을 진짜 안 갔어요. 네, 옛날에 한국 살 때 여행을 진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참 잘 다녀왔다 싶은 게 요즘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노선 그거 하는 거라서 꼭 가보기도 해야 되죠. 가끔은 보내줘요. 근데 뭐 꼭 그것 때문에 가진 않고 그냥 제 돈 들여서 가긴 했죠. 왜냐면 항공료가 당시엔 싸니까. 얼마 정도? 진짜 쌌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 4만 원이면 가고 동남아도 한 10만 원이 안 되니까 뭔가 안 가면 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라 옛날에 많이 갔어요. 잠깐. 성공하셨네요 대표님. 이야 이건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작년 초에 샀어요. 와 얼마인가요 차값이? 이게 7, 8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일단 촬영 나가는 인원들이 오늘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채워나가는 상황이고요. 회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네, 여기가 이제 가끔 촬영할 때 개인적으로 유튜브 찍거나 아니면 저희 물건 촬영할 때 이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야 장비도 엄청 좋으신 거 쓰시죠? 아마 오늘 여기 옷 같은 거랑 같이 하다 보니까 스트랩 촬영할 때 패션 이런 쪽을 맞춰서 오늘은 좀 촬영 소품을 다 가져가 가지고 많이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이나 스트랩 같은 거는 계속 놔두고 있어요. 신규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촬영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저희 뭐 핸드폰 액세서리를 예를 들면은 기종이 바뀌게 되면 신규로 출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이라고 치면은 16이 나오기 전에 사실 중국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정보를 받아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제작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시 전에 이미 어차피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도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출시하기 전에 한 1, 2주 전에는 미리 입고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보통 공장에
직접 컨택을 해서 1688 공장에 이제 그 채팅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챗 같은 걸로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저도 중국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처음에 사입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 처음에는 일단 어떤 제품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먼저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저는 무조건 수요가 많은 제품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아이폰 케이스, 뭐 투명 케이스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에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넓혀가야지, 만약에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이나 만약에 소수 사람들을 위한 키워드만을 딱 잡아서 간다면은 사실 거기서는 시장의 확장성이 너무 없고 그걸 판매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요가 좀 많은 제품에 들어가는 걸 권장드리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케이스나 어치 스트랩이나 이런 좀 큰 수요의 제품을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판매할 카테고리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입할 제품들을 정해서 판매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 처음에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뭐 팔아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량으로 처음에 가져오는 게 좋고요. 리스크를 지기 싫다 하면은 10개든 뭐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제 한번 가져올 때 비용이 어쨌든 통관을 시키면 통관비라는 고정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게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많이 가져오면은 거기에 다 녹여져서 원가가 싸지는 건데, 만약에 좁게 가져오면은 이 고정 비용 대비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권장드리는 게, 그리고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제품의 원가 자체가 어떤 제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는 온라인 판매가로는 한 2, 3만 원대가 제일 적정한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낮은 단가의 싸움을 하게 되면 사실 초보자들이 대량 공급의 경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판매 전략은 좀 안 맞고, 저는 이제 초보자들은 2, 3만 원대 판매가가 고객을 설득하기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판매가일 때, 물론 원가는 내가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중국에서 진짜 뭐 1,000원, 2,0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이건 저희가 파는 건 아니고 저희 수강생분이 팔아서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사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세트는. 그래서 정확한 판매가는 모르겠지만 10,000원에 하는 거를 사실 1,000원, 2,000원에 가져와서 판매를 해서 이걸 한번 팔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못 팔면 그냥 주변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를 해보냐 안 해보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아이패드 관련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제품을 이제 소싱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검색수 중에 아이패드가 되게 높았잖아요. 근데 아이패드도 그냥 아이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케이스, 뭐 아이패드 필름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이패드를 쓰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진짜 다 샘플을 미리 한번 받아봐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익숙하니까 사실 저희 제품 가져올 때 샘플 시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구매 대행 형태로 샘플을 사면 아까 통관비나 이런 게 비싸진 않아서 뭐 이런 샘플 가져오는데 뭐 10,000원, 15,000원이면 가져와요. 제품가가 한 실제로 3, 4,000원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품 퀄리티도 안 보고 근데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파는 제품은 그래도 보고 오는 게 좋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받아보고 이 중에 정말 괜찮은 것들을 소싱을 해요. 그래서 아이패드 케이스, 이것도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기본 형태만 있다 그러면 저희 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케이스를 팔더라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소고점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공장이랑 연락을 아까 하신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만약에 뭐 금액을 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1688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쪽으로 들어오면 이 판매자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 혹시 색상 바꿀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 할게요. 저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거 한 번 더 바꿔서 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빨리 답장 오거든요. 지금 바로 답장 왔거든요. 우와, 엄청 빨리 오네요. 네, 중국도 요즘 어려워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환경입니다. 저는 색상을 바꾸는 것도 엄청 큰 차별화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빨래 건조대 중에서도
다 남들은 다 검정색만 판다 하면 나는 뭐 조금 색감 인테리어에 맞춰서 다른 색상을 할 수, 뭐 분홍색이라든지 뭔가 그 색감에 맞춰서 하는 것도 진짜 큰 차별화인데, 사실 여기서 보통은 다 잘 팔리는 제품들만 팔기 때문에 색상 변경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회색, 당연히 이제 회색은 색상을 한 번 더 안 덮이니까 이런 게 좀 더 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뭐 색상을 입혀서 여기서 좀 더 비싸게 판다 했었을 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도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답장왔던 거를. 여기는 일단 링크에 있는 색상만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변경이 안 돼, 색상이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는 애당초에 링크에 색상이 좀 있었네요. 회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색상을 변경해서 가져오되, 대신에 이제 내가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품 뭔가 이게 바뀌는 게 많으면 수량을 좀 많이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거 한 개만 사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저도 모르니까 번역으로 봐서 지금 이거 한 개 최소 구매고, 여기 보다 보면 이 제품마다 조금 그 사이즈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생긴 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옵션 보면서 충분히 다 판단할 수 있고, 이제 판매자랑 컨택을 해서 내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바꾸는 게 저는 다음 단계, 약간 내 제품을 만드는 그 단계로 보고, 요거는 국내에 가져오려면 통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행 업체를 껴서 하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업체들을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문을 대신 넣어요. 여기가 어디야? 네, 여기는 알리피드라는 곳인데 사실 이런 배대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그냥 뭐 배대지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엄청 많아요. 중국 배대지 이런 것들을 배대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저렴한 곳을 한 거고, 저는 여기에 이제 주문을 넣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주문한 것들이 지금 창고에 들어왔다, 중국 현지 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이거 출고해줘 하면 이제 출고를 해서 배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와서 인천항에서 세관 통과하고 이제 저희 집이나 창고로 보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용만 내면 사실 여기서 다 해결이 원큐에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사입은 어렵지 않고, 사입은 아까 통관을 해야 된다, 사업자 통관으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샘플들은 그냥 알리나 테무에서 사듯이, 알리 테무도 다 구매 대행 형태로 가져오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샘플 형태로 그냥 구매 대행 형태로 이런 업체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거니까, 만약에 처음 내가 그냥 중국에서 한번 내가 샘플 제품들 가져와야겠다 하면 이런 형태로 몇 개 시켜본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것들을 픽해서 그거를 이제 사입으로 가져오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쿠팡에다가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쿠팡은 입점돼 있으면은 그냥 상품 등록하는 태로 가서 일단 입점을 하셔야 되고, 통신 판매업 이런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거 절차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상품 등록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쿠팡이 좋긴 해요. 외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자사몰에 들어와서 거기서 결제를 하는 게 사실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티메프 사태처럼 그 플랫폼이 도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한 플랫폼에 의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채널 전략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내 채널이면 사실 제가 정산 이슈가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산 금액을 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정산 금액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자사 채널을 나중에는 세우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생들 중에서도 시작하는 친구들이 그냥 쿠팡에서 바로 매출 내는 거 많이 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이런 창문 닦는 거 이런 것들 그냥 가져와서 쿠팡에 등록해서 팔아보고, 뭐 매출 나고 하는데 약간 수익이 크진 않죠, 당연히. 근데 매출 팔아본 경험을 가지고선 이제 이 친구가 나 이제 좀 더 나한테 맞는 제품을 팔고 싶다, 아니면 좀 마진이 더 많이 남는 제품을 팔고 싶다 해서 다음 제품을 고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판매까지 저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본 사람은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럼 지금 이 삶에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저는 좀 재밌어요. 지금의 삶이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뭐 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해서 마케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뭔가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때 거기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게 로드맵처럼 그려진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좀 두렵지 않아서,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은 조금 자연스럽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삶은 만족을 하고, 제가 조금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누군가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도 돌아가서 제가 20대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스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가정이 생기고 건강이나 어쨌든 체력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더 빨리 쫓아가기 어려운데 하나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시작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작년에 한 20억 정도 매출을 했지만 일단은 1년에 100억 매출을 해보는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작은 꿈이고요. 또 내부의 팀원들도 뭔가 이것들을 같이 재밌게 하면서 사실 재밌으려면 돈이 또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줄 수 있고 그들한테 꿈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진 꿈입니다. 나는 뭐에 미쳐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뭔가를 판매하는 거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온라인 쇼핑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컨텐츠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판매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고 직접 좀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월에 라이브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제품을 또 런칭을 해서 이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하고 이렇게 또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6월쯤에 아마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료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제품을 팔 수도 있겠구나 배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책은 약속드린 거기 때문에 준비해서 어떻게든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 관련 정보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